살아있는 것들은 not confined,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전치사 to. 우리 특히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familiar, 익숙한 temperatureum, 단어 뜻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온대 지역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temperate, 온화한. 예. 땅과 물과 태양의 온대 지역. 네, 이 온대 지역이 우리 인간들한테는 제일 익숙한 지역인데 이런 온대 지역에만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라고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특이한 표현이긴 한데 보통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을 잘 안 쓸 건데 여기서는 문맥상 식물과 동식물에 의해서 inhabited, 거주되는 지역. 동식물에 의해서 거주되는 땅과 물과 태양의 온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거주되는, 조금 inhabit을 원래 자동사인데 타동사처럼 썼습니다. 자, 1번의 day living things, 생명체들은 동태, 수동태 be found, 발견이 돼. 1번 지역, 저기 넓은 대양의 깊은 심해에서도 발견이 되고 햇빛조차 안 들어서 암흑인, 그런데 굉장히 뜨거운 화산의 그런 진흙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리고 남극에 얼려있는 표면의 beneath, 아래에, 얼려있는 얼음 덩어리의 아래에 있는 그런 pools, 물 웅덩이들에서도 살고 있고, 지구의 크러스트 뜻이 뭐야? 껍질, 지각, 멘틀 같은 거. 네, 그 아래에도 수킬로미터 buried, 뭐가 된 채로도 살고 있고, 4번인가? 4번이네. buried, 파묻힌 채로도 살고 있고, 묻다, 파묻다. 내가 너네들한테 하고 싶은 행동. 4개 다 정리됐냐?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극한의 환경에서 live, 살고 있는 이런 creature, 생명체들이, 복수형이야, 수일치 are. 네, 이런 생명체들은 우리 입장에서 익숙해, 안 익숙해 하면은 되게 쉽죠. 여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not only but also를 쓸게. 일단 1번의 이유, 요거 때문에도 익숙하지는 않지만 not only 어디 갔냐? but also의 두 번째 because, 요게 더 메인이 되는 거긴 하죠. 자, 첫 번째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일단 걔네들이 inaccessible, 접근이 불가능하죠. 인간의 입장에서 걔네들을 만나러 가기가 불가능하죠. 자, they는 누구 지칭해야 될까? 오케이, 가까운 걸로 하면 creatures, 생명체. 자,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우리가 좀 어색해 하는데, 그것보다 메인은 그 크리에이처들은 주로, 단어의 뜻 좀 대부분 아니야, 주로. 예. 어디 갔냐? 마이크로스코피. 오케이. 미생물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네, 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한의 지역에서 장소를 이동해서 바로 우리 집 앞마당으로 올 거야. 그래서 우리 집 앞마당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문맥으로 보면은 접근은 가능한 곳이잖아. 그치? 그래도 익숙하지 않은 거 하면은 마이크로스코픽이 더 큰 이유단 얘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집 앞마당으로 옮길 거야. 자, 훨씬 더 우리의 집 같은 그런 서식지. 그래서 홈리라고 하는 게 익숙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집 같은 곳. 그렇게 우리가 접근 가능한 익숙한 지역에서도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영어 too small, 너무 작아서 했으면 여기 뒤쪽에 문법 문제 준동사는 뭐 쓰셔야 됩니까? to see를 쓰셔야 되죠. 네, 그래서 tutu 용법, 너무 작아서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tutu를 썼습니다. tutu. 중학교 진짜 1학년 거, 2학년 거 이거 tutu. 조건은 특별한 장비, 현미경과 같은 그런 특별한 장비가 없이는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3번의 day, 가까운 걸로 계속, 대명사는 가장 가까운 걸로 organisms.
자, 그런 미생물들은 tend to go unnoticed.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알아차려지지가 않습니다. 자, 요거 문맥 보고 갈게. 걔네들이 질병을 cause, 유발을 한대. 감기나 이런 것들. 질병을 유발을 하면 걔네들은 알아차려질까 안 알아차려질까? 질병을 유발하면 혹은 뒤쪽에 우리 집 거실 바닥에 timber, 나무, 목재들을 rot, 뭐하게 하면 썩게 하면 알아차려질까 안 알아차려질까? 알아차려져야 되는 겁니다. 썩게 하면. 근데 여기 문맥엔 알아차려지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접속사를 내용상 unless를 써야지만 올바른 문장이 되죠. 썩게 하지 않으면 안 알아차려지는 거지. 그러면은 이중부정을 다 긍정으로도 바꾸세요. 우리 집 나무 마루 바닥을 썩게 하면 우리는 아는 겁니다. 여기 곰팡이 있네 이렇게. 근데 안 썩게 하면 우리는 몰라요. 자, 여기 문맥은 우리 눈에 안 보여. 네, 근데 이제 A번 뒤쪽의 문맥은 그래도 미생물이 지구에 있는 생물 양 중에서는 제일 압도적인 양을 차지한다. 이렇게 할 거면은 A번의 문맥은 but, however 둘 다 되는 자리죠. 그러나 but, however 둘 다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마이크로한 오르가니즘 같은 미생물들이 구성을 한답니다. 우리 행성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총량의 most, 대부분을 구성을 하는 게 미생물들이다. 수업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만 간단하게만 복습하고 갈게요. 자, only라고 하는 부사 다음에 일단 시간의 접속사, 예를 들어서 when, 접속사라고 했어. 이해를 잘해, 문장을. 접속사를 썼으면 문장이 몇 개 나와야 돼? 절이 2개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when 하면 예를 들어서 S1, V1 이렇게 있으면 한 문장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S2, V2에서 두 번째 문장이 나오는 거. 이렇게 절이 2개니까 여기에 접속사가 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쌤이. 됐나? 네, 그랬을 때 여기 노란색 두 번째 문장에서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 도치가 일어나야 돼. 여기 흰색 분필 문장 아니야. 여기 문장에서 도치가 일어나야 돼. 그리고 only 다음에 시간의 접속사 when이나 after나 before 같은 걸 써줘서 두 문장을 쓸 때 또 여기에 컴마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인 것 자체도 잘 안 보입니다. 문장이 좀 독특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좀 쉽게 나온 게 only 다음에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냥 부사를 쓰면 부사를 썼기 때문에 문장이 단문으로 와야 돼. 즉 주어 동사가 몇 개만 있어야 돼. 하나씩만 와야 돼. S1, V1 하나씩만 와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개념이 시간의 부사를 쓰면 이 시간의 부사까지의 커팅이 느낌이 요 흰색 분필과 똑같은 커팅의 느낌이야. 이렇게 시간의 부사 한 단어로 딱 끝나. 그래서 쌤이 설명상으로는 시간의 부사를 써도 여기 노란색 쪽을 몇 번째 문장이라고 설명을 할 거야? 두 번째 문장 쪽이다 라고 설명을 할 거야. 개념적으로. Understand? 자, 이번에는 좀 쉽게 only 다음에 recently라고 하는 시간에 무슨 사를 썼습니까? ly 보시면 부사를 썼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개념적으로 몇 번째 문장의 끝처럼 해석이 됩니까? 첫 번째 문장의 끝처럼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완료됩니다. 해석이. 최근에야 비로소 끝. 이게 첫 번째 문장 개념이야. 최근에서야 비로소 끊어줘야 돼. 해석할 때도.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쓰잘데기 없는 through라고 하는 전치사구 길게 있는 거 갖다 버리고 나면 여기가 이제 연결점의 문장이야. 그래서 여기가 개념적인 설명으로는 노란색의 몇 번째 문장처럼 두 번째 문장처럼 너네가 인식을 해줘야 되는 게 여기 자리인 거야. 여기는 반드시 뭐가 일어난 상태로 표기가 돼야 돼? 절대적으로 도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only 다음에 시간의 단어가 나왔을 때 반드시 도치를 일으켜야 되는 문법이야.
숫자로 얘기할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숫자로 얘기했을 때 도치가 일어난 거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제대로 풀어왔나? 2번으로 푸셨어야 돼요. we라고 하는 주어에다가 have지, have begun이라고 하는 현재 완료형을 사용을 하고 있는 이 문장의 도치는 have를 이렇게 앞쪽으로만 빼면은 현재 완료 시제의 도치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중요한 문법. 여기까지 됐어? 이해 좀 해야 돼, 여기. 자, 중간 문장은 대충 그냥 현미경의 발달과 그리고 DNA, 유전자 배열의 분석의 발달 같은 그런 기술과 과학을 통해 최근에서야 비로소 기술과 과학의 발달을 통해 우리는 드디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에 대한 픽처, 밑그림을 얻기 시작했답니다. 그래도 꽤 뭐한 밑그림을 얻어야 될 거야. 정확한 거, 틀린 거. 정확한 거 얻어야 돼. 기술과 과학의 발달 덕분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는 not을 포함한 is not을 써가지고 엄청나게 distorted, 뭐가 되지는 않은 청사진이야? 왜곡되지는 않은 그런 밑그림을 얻었다. 이렇게 가야 돼. distort, 왜곡하다. 자, 원래 왜곡은 누구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됐을 만한 친구냐면 우리 인간들이 현미경이나 과학이나 기술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들의 편향된 관점만 있었다면 그 관점에 의해서 뭐 됐을지도 모르는, 왜곡됐을지도 모르는 네, 그런 상황인데 기술의 덕분으로 왜곡이 안 된 거죠. 자, 여기 as 동격의 우리의 편향된 관점은 어떤 게 우리의 편향된 관점이야? 인간 기준의 관점이니까 마른 땅에 살고 있는 덩치가 어떤 동물? 무차나? 아유, 대단하다. 진짜 수업 하나도 안 들어주고 고맙다. 미생물과 인간을 비교하는데 인간은 조그만 놈이라고 하면 참 대단한 놈 진짜 저분. 자, 기타 문제 갑시다. 다 풀었지? 혹시 안 푼 거 없지? 극한의 환경의 생물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유 두 가지를 형용사로 찾아 쓰세요. not only but also 쪽에 형용사 두 개를 셈이 요구를 한 거지. 첫 번째는 inaccessible. 네, 두 번째는 microscopic. 찾아 써오지. 그래도 이 정도까지만 해도 접속부사까지 풀은 것만 해도 접속부사도 안 풀어왔어? 예, 대단해 진짜. 안 풀어오는 놈들 천지 삐까리인 이런. 자, 글의 주제는 두 가지로 좀 잡을게요. 두 가지지만 사실 일맥상통하는 한 가지와 똑같은 주제야. 생명체의 구성에 대한 우리 인간의 착각. 우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미생물이 훨씬 많습니다. 90% 가까이.